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급격한 조정도 없으면서 서서히 그래도 확장 영역? 이렇다고 말하면 될까요? 확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비트코인이 8,863달러를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사이드웨이 횡보나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해준다면 9,174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나머지 전반적인 알트코인들도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천천히 상승하되 만약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알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나 스탑 로스는 필수적으로 걸어두시라는 거를 지금 현재의 장세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은 어떤 거는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업비트 기준에서 어떤 일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막 30% 막 이렇게 상승한 거 있잖아요. 아마 며칠 전부터 보셨겠지만 SV 같은 게 엄청나게 갑자기 올라갔다가 조정이 있을 땐 급격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불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추매를 하자 막 이렇게 해서 선동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방송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우리 투자해가지고 오랫동안 홀딩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사실은 방송하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현실적으로 알자. 너무 불장불장 막 이렇게 막 빨간불이 막 이렇게 요동치면 거기에 불나방같이 뛰어들면 분명히 날개가 타버려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8,863달러 돌파 시에 9,174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암호화폐 전체 시총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개월 만에 이게 지금 시총이 볼륨량, 거래량이 이제 동반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 채널 있는 거를 사실은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도 일단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상승이라는 게 거래량이 되게 많이 올라가면서 동반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이제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이 2017년도에 있었던 어떤 그 동반 상승했던 그 불장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게 아니야? 딱 이렇게 CCN의 이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은 이미 과매수 신호를 깜빡이고 단기 토피 패턴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커런시의 왕이 되돌아가면 다른 동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장세를 이제 대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일정 부분 말씀드렸는데, 일부 차티스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하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스윙이나 단타 매매 이런 거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전문적인 꾼들이니까.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막 이렇게 바꾼다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코인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비중이 높다. 그러신 분들이 알트코인 사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균형 있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아마 분명히 기회를 찾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 대부분의 낙관적인 사람들조차 약 9,200달러의 비트코인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864달러를 올라가서 지지 저항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는 9,200달러를 최후의 마지 노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차트에도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약 8,400달러의 또 다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00달러나 8,400달러 스탑 로스를 걸어둘 만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지지 라인이 깨진다면 또 다른 이제 패턴이 전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레이달리오라는 헤지펀드의 어떤 그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주장하냐, 금 가격이 향후에 이제 3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세 가지 이유에 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근거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대부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저는 근데 금에 관해서 투자하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금은 투자하다가 암호화폐 자산시장 쪽으로 이제 돌아선 사람이고, 어차피 금시장이 이제 돌아가는 거나 암호화폐의 장세가 돌아가는 거나 저는 현재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 대비해서.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관점을 말하는데, FX 프로의 선임시장 분석가인 알렉스 푸츠케비치는
수요일 FED의 유동성 주입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지적한다고 밝혔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저께 영상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1월 14일까지 레포르지 금리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그 말을 FED에서 번복을 해서 2월 중순까지 연장시켰다. 여기에도 그 대목이 나오네요. 신뢰와 관련된 잠재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정책 자체를 바꿔버린 거니까, 로드맵 자체를.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금융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리지 시장에 대한 관심과 연준의 조치는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장 초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향후에 주식시장에서 크나큰 어떤 그 위기감이 조성될 수 있다. 주가지수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집회 후에 이익 창출에 대한 깊은 수정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작년 4쿼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득 실현하고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어떤 전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또 많이 빠져나온 경향이 있고, 사실은 브릿지워터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금을 구매하여 미화의 잠재적 예비 통화인 미화의 잠재적 대체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금이긴 하지만 우리는 암호자산이긴 하니까 어쨌든 이 문장을 잘 예의주시해서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여기 이제 중국하고 이란의 문제가 아직까지 들끓고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갈등을 멈추게 하는 것 이상으로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중국 정부와 연계된 소셜미디어 계정은 1단계 거래가 게임의 첫 번째 라운드라고 경고하면서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하고 연계된 데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끝은 아니야.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야.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중 무역 갈등은 그렇게 쉽사리 끝나지 않아요. 오늘 있었던 일,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텔레비전 방송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중동의 미군이 안전하지 않다며 유럽 연합 병사들은 내일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테헤란에서 사과를 하고 중동에서 퇴각하라, 그런 얘기를 했었다. 미군 철수해라,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다. 폭탄이 터지기 위한. 그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미국의 정치적 혼란. 2달 전에 브릿지워터는 2020년 3월까지 주식시장이 급락할 것이라는 15억 달러 옵션을 내놓았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하락에 관해서 이제 베팅을 해놓은 상태고, 브릿지워터 같은 경우는, 자,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긴 확장은 미지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고분분투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은 현재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긴급 자금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성장의 한계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국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거기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자본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었고, 그리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됐었고, 그 전에는 영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대영 제국이었고, 자, 현재의 장세는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만약에 향후에 주식시장이 서서히 이제 경착륙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많은 자금들은 중국 쪽으로 가면서 중국이 GDP, GNP에서 2030년을 넘어가면서는 1위로 등극할 가능성이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중국을 양털깎기 해먹기 위해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한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가 GDP, GNP가 1위로 올라선다면 그거를 또 어떻게 볼까요? 자, 이거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폭삭 망해가는 동네, 거기에 재개발이 들어서고 그쪽 동네가 상권이 발달하고 거기서 정부는 세수 창출을 할 수 있고, 기존에 번화했었던 어떤 그 도시가 있는데 도시 확장론인가?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도시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하고 개발이 되면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죠. 더 이상 거기서 개발할 건덕지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상권 변화가 있고 계속 패권 변화가 있고, 저는 항상 이런 거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한테 이제 친중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다 많이 살아봤어요.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그냥 뭐, 한 나라에 그러니까 국한되게 그냥 살아보고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객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시장 경제를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대시가 이제 62% 정도 간밤에 상승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뉴스들은 다 미국적인 사람들의 시각에 기자들이 이 칼럼을 다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다크코인 뭐 죽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휩쓸까요? 아니면 저는 익명성 기술이라는 게 암호화폐 생태계가 발전하고 국가에서 채용하고 이게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익명성 기술이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로 지캐시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 진짜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제 채널에서 언급을 드렸었고, 근데 저를 이제 블레임하는 사람이 아마 분명히 중간에 있었을 거야. 뭐 시세가 안 나올 때는. 근데 제가 사라고 강요했거나 제가 GKC 측에서 돈을 단 1원이라도 받은 적은 없잖아. 제가 유튜브 하면서 남한테 돈 1원이라도 받은 적은 없어요. 광고 수익 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치사하게 비졸하게 막 그렇게 살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블록체인하고 인프라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 포문이 열렸다. 그 성장성의 어떤 그 포문이 열렸다. 아프리카의 경제 잠재력은 비밀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는 13억 명이 넘는 대륙 인구가 급증했으며 대부분의 인구의 3분의 2가 24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뉴스를 딱 하나 보면 저는 아프리카는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볼 일이 있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중국 막 발달한다 막 이랬을 때 다국적 기업의 임원들 정도 됐던 분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사업을 막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또 인도로 넘어갔었고 제가 아는 걸로는 인도가 또 어느 정도 성장세가 있는데 그 성장세가 가파른 게 주춤주춤하니까 또다시 그 아프리카 쪽으로 많은 자본들이 이동해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실로는. 그래서 나이지리아인가?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중에도 인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대출 관련한 어떤 그런 코인들도 아프리카 시장에 많이 진출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현실적인 어떤 그 D 앱을 활성화해서 아프리카에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만약 진짜 실제로 만들 수 있다면 코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왜? 아프리카의 성장성이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보다 만약 가파르다면 그런 어떤 새로운 금융 인프라, 블록체인을 끈 금융 인프라 코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또 한 번 더 언급을 한번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두루가 이제 주문을 하나 했다. 페트로에 기반한 그 4.5 밀리언의 오일 배럴을 팔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행한 그러니까 오일에 패킹된 어떤 크립토 커런시를 이제 그거를 거래할 거다. 그런 거에 관해서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를 걸어가지고 뭔가 위기를 도모한 다음에 이 나라 통화를 망하게 하고 거기다가 다시 크립토 커런시. 근데 그게 미국한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라크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산유국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이라크 분쟁도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라크 내에서도 사실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뭐 활성도나 인지도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프리미엄이 붙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라크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JP모건에서 DLT 스핀오프를 이 산업에 관해서 완성을 시켰는데 이게 첫 번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뉴스에 뭐 제가 기술적인 그런 걸 몰라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JP모건이 뭐 아닌 삼성이 애플이 이 대기업들이 여기 뛰어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성장의 한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고민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더 나아가서 이제 비트코인까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고민들은 되게 쓸데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 중에 펀더멘탈이 되게 강력한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애플사라든가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기업 사냥, M&A 합병할 확률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M&A 합병을 한다면 코인 값어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코인 개발도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도 향후에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투자한 코인이 무슨 은행이 백그라운드에 있다. 그리고 무슨 대기업에서 이미 투자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미 코인 가격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포텐셜은 아마 장래성은 이미 보장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가 2019년도에 이제 이더리움 해킹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됐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보안 패치했다. 이걸 업데이트했다. 그래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했냐? 업비트의 최근 업그레이드 부분은 자산 주택으로 처리합니다. 업비트 담당자는 새로운 시스템은 암호화 자산을 훨씬 더 분산시켜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또한 관련 직원의 보안 인프라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가 망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 아니면 전 세계 파장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그 하드 월렛, 그 링크 그거로 해서 레퍼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부각시키면서 사람들한테 하드 월렛 사라고 막 그런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업비트 측에서 해킹이 만약에 개인 피싱 이메일이나 피싱 사이트로 인해서 해킹된 거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만약에 실제로 해킹됐다면 보상을 해주거나 그럴 텐데 뭐하러 거기에 관해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글쎄요, 업비트가 망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생각과 뉴스들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뉴스에서 이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개인 소액 투자자고 물론 시장에 들어온 거는 뭐 2016년 초반에 2015년 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긴 하지만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거를 항상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내 자신이 트위터를 많이 보고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리스, 뭐 블록인프레스 뭐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면서 종합적인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마지막 클릭은 어쨌든 전체적인 수익도 가져가는 것도 내 자신이고 손실을 보셔도 내 찰리 브라운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모든 면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막 이렇게 시장이 막 이렇게 들끓을 때 막 덥석덥석 사지 마시고 특히나 SV 같은 거 지금 어우거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차라리 포텐셜 크고 시총 높은 거 위주로 그냥 접근하세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8,864달러를 지지해서 9,200달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알트코인도 동반 상승하는 장이 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점진적 스텝 바이 스텝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